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철판을 깔았다. 오경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스피치를 하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같이 하는 도반으로서 정말 이렇게 미소로서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갑자기 이런 이제 준비 없는 이런 토크를 하게 돼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에 감사일기를 쓰면서 참 감사에 대해 젖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전 감사한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나한테 덕을 준 사람도 감사 기인이고요. 나한테 악인으로 온 사람도 나한테 교훈을 준 기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는 내가 선택한 모든 관계는 기인이다. 네, 관계의 기인을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삶을 이어오면서 그 곳곳에 제가 위기 있을 때 기인들이 저에게 준 교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 나이가 돼서 누군가에 뭔가 주고자 하는 그런 게 받은 게 있어서 나오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서 그분들을 잠깐 새겨보니까 가슴이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20대에 그냥 너무 가난한 집안에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참외 팔아 먹고 살고 이렇게 그냥 사과 따서 팔아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 가난이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서 뛰쳐나와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대 어릴 때 제가 이 돈을 쫓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인을 또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오씨 이제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분이 인도하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오락기 막 성행할 때 그때 잠깐 저를 그 오락기에 그런 걸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때가 89년? 아마 80 몇 년도 됐나? 그런데 그분 해서 7개월 만에 그때 돈으로 1,300만 원 벌었어요. 주안에 여기 주안 역세권에 집이 그때 750만 원에서 재개발하는 집 한 채가. 와. 제가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아니야 집 사는 건 지루해. 집을 사면 거기 잠겨둬야 되잖아. 난 그 돈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막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시흥에 동일여상 앞에 그 동일여상이 있는데 그 앞에 분시점 하나 제가 봤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갔는데 줄을 저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면 돈 벌겠다. 가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덤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바쁘게. 그걸 인수를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동산 이제 할아버지였어요. 복덕방 그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또 그걸 좋게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성질이 급하니까 그때는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아버지가 뭐 종이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왜냐면 시골에 자라면 어른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계약서를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얼마 안 가서 이것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쫄면 한 그릇이 500원이고 우동 600원인데 그걸 줄을 서 있어도 아침 내내 해도 35,000원이에요. 아줌마 3명을 써야 돼. 쫄면 우동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때는 가스도 없어요. 석유 버너. 이걸 해서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아닌데 하는데 제가 거기서 1년을 끌었어요. 근데 1년쯤 되니까 뭐가 날라와요. 압류 통지서 뭐 압류 이렇게 날라와요. 보니까 제 건물이 정상 건물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덮어놓고 문 닫아놓은 거예요. 철거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도 압류가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권리금 준 거 다 날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막 자기를 막 자학했어요. 너무 못나니 이렇게 했는데 부모를 떠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닥치니까 정말 돌아보니까 제가 연탄빵을 떼는 자취방에 연탄이 없었어요. 근데 살 기력도 없고 그 냉방에 사는데 새벽에 제가 일어나갖고 앉았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앉아갖고 담요라고 누우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원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안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어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교훈이 제가 그래서 또 가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나오면서 나는 부동산 복도방을 하면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약간의 이빨을 악물고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되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잠재든지 부동산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없는 돈에 아이를 들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3년 만에 그 합격을 했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분이 나한테 기인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항상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서 기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미천이 됐어요. 부동산 자격증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분 나한테 정말 인생을 배우는 초기에 너무나 기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자격증을 따니까 또 기인이 나타났어요. 제가 돈이 없는데 아파트 중도금 부은 거를 통이 커서 그걸 해약을 해버리고 그걸로 하자니 한 50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내자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동네를 한 5바퀴 돌았어요. 그 일대를. 그리고 가게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가게 안 내놓으세요? 그러고 네 그러고 끊고 이랬는데 제가 들어갔던 가게가 문을 이렇게 놓고 분식점인데 이렇게 무슨 개인 사정 하고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리가 안 좋아. 학교 담벼락 뒤편이에요. 사람도 별로 안 지나가. 아파트는 저 앞에 있고. 근데 거기를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층에 주인이 산다 해서 제가 쫓아 올라갔어요. 근데 주인이 그 돈을 안 주겠대요. 못 준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인상이 참 좋았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따와가지고 또 전화하고 저 좀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좀 싸게 해달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내가 자꾸 찾아고 전화하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와보라고. 그래서 그분을 저 주셨어요. 근데 저 주셔가지고 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반찬하면 하나 갖다 드리고 막 이랬어요. 그때 나중에 반찬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건물에 이제 2층 3층이 주택 세를 놨는데 방이 하나가 장롱 놓고 사람 한 사람 누우면 없어요. 자리가. 안방도 애기하고 둘 누우면 없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모가 저한테 전세로 싸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꿈을 꾸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중에 제가 거기서 이사를 할 때도 이사를 못 가고 있으니까 가라고. 아니 돈 버는데 왜 여기 있어? 좋은 자리 가.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제가 이미 떠났잖아요. 근데 상가를 산다고 하니까 이분이 나 있잖아 9천만 원 있어. 자네 갖다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남끼리 만나서. 그래서 나는 그게 이건 무슨 소리야 했는데 정말 그 사모님한테 5천을 빌려서 상가 사서 상가를 2억을 남겼고요. 또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을 살 때도 그 사모가 또 6천만 원을 빌려서 또 해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편찮은 시골을 가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항상 가슴에 너무 감사함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또 기회를 만나고 제가 그 다음에는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저 또순이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지 몰랐어요. 신혼부부들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올 때 언니 소리 들어버려요. 저 멀리 한 15분까지 쫓아가서 그 빨간 티코 타고 다니면서 가가지고 그거를 계약을 따갖고 와요. 근데 거기 공동 중개하시는 분이 신동아 부동산이라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대기 동네에서 별나. 그러니까 아무도 중개업자들이 거기를 잘 안 갈라 그래. 근데 물건이 많아. 저는 이제 그때 먹고 사는 이 파악이 된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굉장히 공손하게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정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은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건축으로 가려고. 근데 저를 찾은 거예요. 자기 사무실 최고 A급 자리를 저를 주려고. 그랬는데 사람 줄을 섰어요. 그거 달라고. 근데 나를 찾았다면서 내가 오사장을 주려고 찾았어.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 법무사 공부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어떤 기인의 언니가 저한테 너 지금 돈도 없는 게 무슨 공부를 해. 돈은 그 자리가 잘 되는데 돈을 벌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안 나갔으면 저 좀 주세요. 이랬더니 안 돼 지금은. 걸리면 더 올라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카드 다 긁으니까 어떡하지? 계속하세요. 긁으니까 200이 나왔어요. 사장님 200 더 드릴게.
저 주세요 해갖고 제가 그걸 했는데 그 주변 언니들이 다 카드 소소했어요. 그 권리금을 못 들어가서 돈이. 그래서 전부 다 카드 1,000만 원씩 되는 거 빌려줘가지고 들어갔는데 언니 나 한 달에 500만 벌면 언니 다 밥사게 이랬는데 첫 달에 2천만 원 벌었어요. 다 제하고. 이게 뭔 일이야 제 인생에.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뭐 3천도 버네. 매출이 4, 5천도 올라요. 직원이 자꾸 늘어나요. 이게 뭐야 조그만 가게에서 허름만 저는 돈이 없어 수리도 못하고 들어갔거든요. 아 그랬는데 또 거기서 그렇게 해서 너무 그분이 감사하고 기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인을 또 만났어요. 그 큰 빌딩에 유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또 주시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더니 우 사장 여기 하나 이렇게 상가 이제 구분할 거야. 돈 있으면 사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안 사면 부동산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제가 돈은 없잖아요. 이 깡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부동산 들어오면 전 죽어요. 제 끝자리에 있는데 그 횡단보도 앞자리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유 회장님을 정말 그때는 심장이 막 벌름하는 대로 쫓아갔어요. 살기 위해서. 유 회장님한테가 딱 찾아갔어요. 건방지게. 그 회장님이 정말 이렇게 뭐 정치인들도 이렇게 하는 회장님이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왜 왔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장님 저 상가 사게 해주세요. 대출 좀 받아주시고요. 좀 돈 좀 벌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이걸 산다는 걸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부동산 한 채만 팔지 말아라. 저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걸 왜 내가 오 사장 말 들어줘야 돼? 하고 아주 냉정하게 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회장님 그러실 거예요? 이러고 왔어요. 저 진짜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 뭐 안 되니까 왜 그렇게 그러고 와서요. 제가 그런데 회장님 찾아오셨어요. 저를. 어떻게 사고 싶은데 그래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은행에서 조금 더 해주는 건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모가 생각난 거예요. 그 사모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언니들이 카드 줬잖아요. 저 그거 진짜 5천만 원 내 돈 가지고요. 3억짜리 상가를 샀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 만에 2억을 벌었거든요. 또 그분이 또 기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일을 저질러서 엄청 저는 망해서 제가 그 돈을 버니까 체인점을 오픈했어요. 제가 상가를 하나 샀는데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1년 했는데 이게 머리 감는 있잖아요. 블루스 클럽 같은 거 남자 머리 감는 거. 그걸 했는데 직원 2명이 1년 내에 있는데 제가 정말 지치고 그 권리금 좀 받겠다고 버티다가 1년 딱 됐는데 아 이제 다 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머리 말리는 거 5만 원하고 고물상 아저씨가 다 가져가고 벽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 망하면서 제가 강화로 진짜 기양을 갔어요. 너무 창피하고 주변에 다 말리는 거 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또 거기서 또 기인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 사부님이라고 제가 모시는데 어떤 분이 제가 거기서 있다 보니 강화를 알았어요. 저수지를 알고 여유를 알고 저수지에 앉는 곳에 밥을 먹으면서 그 행복을 알았어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부동산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방 부동산을 딱 오픈을 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그 어떤 그 지금 기인 사부님이 들리셔가지고 땅을 좀 아냐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좀 땅 좀 가르쳐달라고 제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 오셔서 땅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한테 정도 있게 땅을 배웠어요. 투자 땅을. 지금도 제가 앞으로 그거 할 건데 큰 땅을 사서 분할 쪽에서 파는 거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거예요. 파는 농사를. 그래서 땅을 가꾸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또 기인을 만나서 땅 이런 걸 토지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또 제가 다시 이제 기양을 했잖아요. 이쪽으로 1년 하다가 거기서 빌라랑 이런 재택을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와서 제가 또 건강사업에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건강사업으로 또 잔뜩 까먹고 그리고 제가 교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빚을 잔뜩 지고 제가 오갈 데 없는데 친구가 저를 들으면 이제 경기부동산에 저는 남의 빚 안 있었는데 너 지금 식당도 못 가는 처지니까 한번 가서 자존심 굽히고 일을 해봐라. 그래서 그 사장이 2년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기인이 됐어요. 지금 다시 일어나는 기인이 됐어요. 그 부동산에 가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판단은 잘하잖아요. 돈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분하고 호흡이 맞아가고 10년을 있었는데 제가 없던 게 자꾸 생겨요. 없는 빌라도 사고 없는 아파트도 샀다 팔았고 뭐 어떻게 되니까 야 이제 한 달에 거의 제가 1,000만 이상은 벌었어요. 그 10년 동안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많게는 뭐 3천도 벌었고요. 제 직원인데 저 30% 가져가는데 매출은 막 1억이 넘게 오르고도
근데 경기가 또 따라줬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욕심을 안 내고 저를 10년 동안 나눠 먹기로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때 이제 그 나한테 온 위축감 이런 것들로 제가 대인 공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업이 지장이 있어서 교수님 만났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 만나면서 또 기인이 된 거예요. 제가 2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저는 늘 내가 이건 생계를 위해서 뛰어야 돼요. 저는 열심히 안 한 시간이 없어요. 정말 남이 보면 내가 매꾸르하게 꾸미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있잖아요. 정말 항소처럼 일했어요. 단 1분도 내가 노는 시간이 안 됐고요. 그랬는데 이게 뭐지? 돈이 좀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이, 또 허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기 와서 배우니까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내가 다 이 기회의 터닝 포인트로 내가 삶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물론 바쁘니까 띄엄띄엄 오기도 했지만 이 NLP가 교수님이 계신 이 교육이 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생겼어요. 뭣도 모르고 나도 누군가에게 교수님처럼 상담사야 돼야 되겠다. 누군가를 힘을 줘야 되겠다. 나도 여기 힘을 얻은 것처럼. 그러고 제가 여기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잔한 기인들은 항상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나를 그 어떤 위기에 처하게 만든 사람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나를 어떤 공경에 터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교훈을 찾으면 그것도 기인이에요. 또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만나서 나한테 주면 당연히 기인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선택했어요. 제가 어떤 일하다 망하다 해도 내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기인을 찾으면 정말 많아요. 내 인생에 만난, 근데 아무나 기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사람, 모든 사람 기인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인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찬찬히 찾으셔서 기인이 엄청 많은 그분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분들이 주는 교훈을 내가 메모도 하고 알아두시면 정말 내 인생에 웃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